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지역 소멸 위험지수 전국 3위, 고령화율 전국 2위, 공군의 현재 모습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군이 10년 후 인구 10만 구축을 목표로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첨단 우주 산업과 드론, 스마트팜 농산업을 관광 산업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미 올 한 해 공군이 보여준 성과들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 공군의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미래 비전과 과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남교 공군 관광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랜만에 자리 나오셨는데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송년 인사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 2023년은 정말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이 계속 누적돼 있고 또 서민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 농어촌을 끼고 있는 고흥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새해에는 더 희망찬 우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고흥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난 5월 25일이었죠.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던 그 이슈가 가장 컸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이 갖는 지역적으로 이런 산업적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후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고흥에서는? 이제 누리호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특히 국가에서 우주 클러스터 산업화 집적화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그 과정에서 발사체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국가 산단을 지정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난번에 발사체 특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했기 때문에 발사장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추적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조립동을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순천으로 이제 보금자리를 틀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약간의 좀 신경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고흥에서는 좀 많이 서운했었죠.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동을 이제 만드는데 순천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동안에 2021년도에 한화에서 우리 고흥에 부지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갑작스럽게 이것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실에서 올 1월 달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캐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로서 어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 산단이 지정된 만큼 앞으로의 어떤 사업, 또 우주 발사체 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연동되는 사업들이 하나에서 투자했을 때는 고흥 우주 클러스터와 함께 하겠다 이런 저희가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에 우리가 주력을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앙금은 없으신 거죠 이제? 뭐 앞으로 산업이 더 중요하니까 저희가 잘 협력해 나간다면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때문에 고흥군도 이제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겼다고 그럴까요?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제 고흥 관광객 유입 성과가 좀 그때 당시에 발사 당시에 좀 있었어요.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5월 달에 전 국민이 응원해 주신 누리호 3차 발사는 사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성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는 우리나라가 우주시대를 열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우주산업이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어떤 매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는 우주 관련 국가 산단이 조성되고 발사체 특구 관련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화 센터 등과 확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은 바로 우주산업 육성과 함께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 명소화 가능하다. 이러한 여파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약 4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주센터나 발사 전망대와 같은 우주 관련 시설도 25만 명 이상이 방문해줬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시설들이 확충된다면은 우리 공은 지속적인 관광객 확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무역보다 가장 큰 성과는 우주산업 중심지는 고흥이다. 그래서 고흥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됐다. 저는 거기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올해 고흥 관광객 수를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집계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매월 저희들이 무인 계측기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월 관광객 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잠정 관광객 수는 어떻게? 10월 말까지 440만이어서 550만, 6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우리 이제 고흥이 지난번에 누리호 3차 발사하면서요. 가장 네. 큰 의미는 이제 우리 기술로 했다는 거고. 그렇죠. 네. 발사체 부분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 업체가 같이 합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산업이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장보다 더 크다. 약 한 500조까지 이렇게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우주 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 산업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4차, 5차, 6차 발사가 지금 고도화 사업 속에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달 탐사선까지 추진을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기업이 또 선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민간 기업이 참여한 것이 우리로서는 또 우리 고흥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이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인 이런 개발 계획이라든가 향후 비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발사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에타 면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말에 이 국가산단이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 국가산단에 에타 면제가 돼서 정부가 여기에 투자를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만들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나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실제로 공장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항우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여러 가지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 특히 우리 고흥군이 애를 좀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청사진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저는 국가산단이 활성화되고 이게 네.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네. 실제로 2025년 정도, 26년 정도 되면 이제 달 탐사선까지 지금 네.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 기업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아마 그때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26년, 27년 정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30년 이후에는 보다 이제 청사진들이 완성이 되는 이런 네.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가시화될 수 전망하시는군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고흥의 우주 발사체 산업 성장은 관광 문화, 정주 이렇게 지역 내 다른 분야의 성장들과도 이렇게 직결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 가지 우주 산업과 연계한 이런 관광 분야들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 기원에서 출발한 드론 쇼 사실 대박이 났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대박이 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제 4월부터 7개월 동안의 이 여정 속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였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금년 5월부터 11월 25일까지 그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에 녹동항에서 그 밤하늘을 드론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야광 관광의 킬러 콘텐츠로 자기매김을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23회 공연으로 약 18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이를 좀 분석해 보면은 약 한 150억 원의 소비 지출 경제 효과, 1,000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 그리고 어떤 지역 농수축산물에 관한 홍보도 이루어졌고요. 무엇보다도 그 전년 대비 언론 노출 빈도도 약 12%가 증가하면서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배터리 등 어떤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아쉬웠던 것들은 공연 시간이 좀 짧았다는 거, 그리고 그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다 보니까는 강우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서 그런 관광객들이 어떤 그런 오셨다가 아쉬움을 갖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 아쉬웠고요.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찾아주신 관광객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드론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한두 번 봤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드론 쇼를 보려고 녹동항 인근에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온 건 사실이고 또 상당히 그 뭡니까 드론 쇼 자체가 아주 그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쇼가 펼쳐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앞으로 이 관광 상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앞으로 좀 우리가 더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더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은 좀 이 시간이 좀 짧다는 거,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드론 쇼 말고 다른 연계된 볼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즐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재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녹동항이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이 추세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관광 상품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지혜를 모으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항시 녹동항 인공섬 가면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보이는 섬이 소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록도가 지금 이제 근 그 10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묶여 있는 고흥과 무관한 땅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뭐랄까 서로 고흥군과 소록도가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 임기 초에 소록도를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 녹동항 옆에 있는 소록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록도를 조금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 이것이 앞으로 숙제고 과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드론 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이 관광 산업을 확장시켜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드론 쇼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녹동 일대 이런 주차장,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숙박 시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확충이 좀 많이 됐나요? 예전에 좀 열악했었는데요. 녹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확충이 됐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이 뭐냐 이게 먹거리 상품도 이렇게 많이 지금 상점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뭐 10시 이후면은 좀 많이 불이 꺼진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공모 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또 정부 재정에 의존하면서 공모 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또 지역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소규모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억, 200억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과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이 좀 대규모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펀드를 조성해서 한다든가 지금 정부가 올 7월 달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네. 내년 초에 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이것을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민간 투자가 조금 정부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또 지속 가능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아무래도 소록도나 연계해서 또 그 너머 금산, 거금도까지 연결하는 관광 프로젝트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민간 투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고흥 드론쇼 이제 내년에 4월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열린 드론쇼는 그 드로닝과 UAM 선도주자로서 고흥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분명히 성공을 했다. 그리고 고흥 관광의 한 축으로서 어떤 시발점을 분명히 알렸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객들 찾아뵈야 된다.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불꽃 뭐 드론쇼라든지 뭐 드론쇼를 이용한 프로포즈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관광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에도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고흥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의 어떤 그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짧다 보니까는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바다정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아트라든지 레이저쇼 그리고 그 농수축산물 고흥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 이벤트 같은 것들을 같이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뭔가 고흥하면은 이러한 컨텐츠다, 이러한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쇼에 이어서 이제 미디어 아트와 레이저 쇼까지 이제 접목을 해보시겠다라는 이제 내년 구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고흥 드론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가 고흥군에서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산업적인 이런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일찍이 예측을 하시고 고흥에서는 준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2025년부터 이게 산업화가 좀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그리고 이제 멀게는 제주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드론 택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늘을 나는 택시 우리가 UAM이라고 표현하는데 25년부터 도심 상용화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어떤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8월부터 우리 고흥에만에 있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에서 네. 그 UAE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1단계 비도심에 대한 계할지 할증 그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 분야, 즉 기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게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단일 분야에 대한 실증을 그 5개 컨소시엄 11개사가 최근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통합 실증이라 해가지고 기체나 통신, 교통관리 이러한 것들을 하나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의 어떤 통합 실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한항공이라든지 현대자동차, SKT 같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내년 말까지 그 실증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마무리된다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택시에 관한 미래가 현실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주요 관광지에 있는 UAM 항로 개설 연구 영역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남도하고 고흥군 그리고 여수시와 신안군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 항로가 개설된다면은 1순위 항로로는 현재 뭐 파령산에서 우주과학관을 연결하는 항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른 그 공역 설정이라든지 버티포트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 장비에 관한 확충도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심 항공교통 UAM에 대한 2025년 상용화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대감이 커요.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법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우리 최 실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고흥에 드론과 관련된 또 UAM과 관련된 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비행기보다도 2배 이상의 안전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준비 기간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법규의 제정, 또 개정,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진전되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선 고흥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우선 이 규제가 심하고 그다음에 도심이 여러 가지 그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또 빌딩 숲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하천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곳 중심으로 네. 해서 이것이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택배라든가 관광용으로 먼저 우선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 고흥에서 선점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남해안 관광벨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고흥에서 빨리 선점해서 이것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규제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해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둘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상용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법제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보다 공역,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이런 규제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이 항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 같은 경우는 이 항로가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부터 풀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많은 규제에 규제들이. 뭐가 직면하게 되고 네. 그런 것까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선 관광용으로 먼저 또 택배용으로 먼저 또 이 도심 빌딩 숲이 없는 곳에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 관련 견학과 교육 그리고 이렇게 체험 시설을 갖춘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제 지역 내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이제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라는 게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구는 우주 복합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한국판 케네디 우주센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 파크입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이라든지 케네디 우주센터, 그다음에 존스 우주센터 등을 방문했었는데요. 여기서 본 느낌이 뭐냐면 미국은 정말 철저하게 우주 산업을 관광 산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미국 사례를 발판을 삼아가지고 무중력 체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주인 중력 체험이나 우주 비행사 훈련 프로그램들이라든 그런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사이언스 컴플렉스 타당성 검토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도 우리 군이 구사하고 있는 그런 핵심 콘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저희들이 나로우주센터도 이제는 상시 개방 형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5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료만 2천억이 넘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케네디 우주센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 파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면은 견학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은 결국은 고흥이 비교 불가의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고흥의 관광 랜드마크로 우리는 조선을 나갈 수가 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근일 내 여수 MBC에서도 아마 특집으로 하셔도 좋을지 않을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장소는 우주센터 주변 지역 일원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주 산업과 연계한 고흥의 관광에 대한 이런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지역에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나요 혹시? 이제 이거와 이 관련해서요. 네. 이것은 이제 정부가 지금 타당성 검토 영역 중에 있고 아마 내년 10월까지는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관광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또 정부 예산을 따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고요. 이게 들어섬으로써 이제 그 우주센터 주변에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고흥을 이렇게 주창한 마당에 반드시 이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유치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언제 될 것인가가 아니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흥 같은 경우가 우주항공이 워낙 이제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고흥의 이제 지역 축제 관광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고흥의 대표 축제 하면은 우주항공 축제 그리고 이제 유자 축제. 네. 유자 석류 축제인가요? 아니면 유자 축제입니다. 유자 축제인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올해 이제 다 개최하셨죠 코로나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성과나 이제 뭐 약간 아쉬운 점,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근본의 제13회 그 우주항공 축제는 전남 과학축전과 함께 병행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 프로그램이 누리호 발사 현장과 함께 누리호에 관한 그 QM 위성이라고 쌍둥이 그 발사체가 있습니다. 거기 견학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종의 어떤 과학 프로그램을 같이 개설했었는데 한 6만여 명 정도. 근데 거의 90% 이상이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센터는 정말 나로도 마지막 끝에 있는 데인데도 그 먼 길을 오셨다는 것들은 굉장히 이런 콘텐츠가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할력이 있다. 특히나 그 우리 발사장 현장 체험을 3일간 했었는데 사전 예약제를 했었는데 홈페이지 개설 오픈한 그 당일날 전체가 마감이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축제가 하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게 우주항공 중심 도시는 공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대내에 알릴 수 있었고 어떤 우주 관련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 컴플렉스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공되었을 때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로서 그리고 대표 축제로서 발돋움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사실 갖게 됐고요. 아쉬웠던 점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았다. 근데 너무 멀다. 사실 이제 그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지리적 거리감보다는 힘적 거리감이 더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광주 나로도 간 이제 고속도로에 관한 사항들이 기본 계획 용역비가 확보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만 그 개통이 된다면은 광주에서 사실 나로도는 1시간 안 걸린 거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고흥 관광의 고속도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그래서 아마 자리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힘을 좀 쏟아주셔가지고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과 국민들이 전부 힘을 좀 모아나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SOC가 갖춰져야지 이제 다른 관광 기반 산업이나 이런 산업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사이언스 컴플렉스도 실제로 우리가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너무 멀다 이런 그 이제 볼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광주, 고흥, 나라도를 거치는 이 고속도로 이것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 자체는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고흥 나라도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발사체 산업 또 이 발사체 클러스터와 그다음에 국가 산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각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공에서 비단 공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역과 특산품을 소재로 한 이런 축제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만의 뚜렷한 색을 입혀야 된다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고흥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유자 축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이제 3회째 유자 축제를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여기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유자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흥만의 특색 있는 뭡니까 소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유자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규모를 좀 있게 하고 그다음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 유자를 이렇게 통한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거다 하는 게 아직 없어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유자 축제장에서 몇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이게 유자 와인 같은 것을 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했을 때 이게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네. 단순히 유자밭 가가지고 그 산책하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축제에 가가지고 반드시 그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 구매하고 오는 것 자체가 이게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우리가 그 와인을 많이 이렇게 즐기는 애호가들이 야 고흥 가니까 유자 와인이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축제에도 참여하고 또 한 병씩 다 이렇게 사가지고 갈수 사오고 이런 어떤 그 컨텐츠를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다른 또 상품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많은 이 관광객들이 오는 걸 보고 유자 하면은 고흥이다 그러면은 유자를 통해서 축제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지역 특산품을 관련해서 이제 하는 축제들이 워낙 이제 전국에 다양하다 보니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마트팜 밸리와 연계하는 관광 산업 어떤 모델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고흥 스마트팜 핵심밸리는 고흥만 간척지에 약 33m 규모로 해서 지난 11월 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스마트팜 핵심밸리는 천연농을 양성하고 어떤 기자재 연구 실증 그리고 복합단지를 운영하는 건데요. 현재도 한 50여 명의 천농년들이 어떤 그런 그 특산품을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어떤 중장기적 비전이라면은 지금에 있는 스마트팜 밸리는 사실 그 모텔일 뿐이다. 앞으로는 6, 70만 평 규모를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축산이라든지 스마트 원예, 스마트 어떤 친환경 양식 이러한 것들까지 확대를 하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스마트 농업이 아니라 하나의 이것들도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생산과 가공, 판매 그리고 이것들은 말하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직접 그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따서 체험하고 구매, 그 먹거리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육자 산업화를 시킨다면은 이게 청정 고흥이라는 이미지가 스마트 파밍을 통해서 어떤 첨단 농업의 선도 주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환경 그 경관 농업에 관한 사항들도 분명히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참고로 스마트 축산 파트하고 스마트 원예하고 스마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이미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것을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이게 아마 전국에서도 스마트팜의 육성에 관한 어떤 표준 모델이 바로 우리 공이 되지 않을까. 그에 관한 상징성도 굉장히 클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은 해외로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술 수출요. 그러니까 뭐 저개발 국가라든가.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러한 산업들이 사실 그 약간의 그 다른 후진국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농업 기술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청년 농업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기술 수출이라든지 어떤 외교의 어떤 한 축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 명승과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도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을 저희들이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말 어느 한 곳 아름답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현재 보면은 이제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게 이제 지죽도와 지죽에 있는 금강죽봉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 그 웅장한 주상 전리하고 억새 군락지, 그다음에 다도의 풍광이 어울려서 정말 한 폭의 그림인데 현재 여기는 그 안전성 때문에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서 안정성을 담보로 한 그 생태 탐방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그 파령산 국립공원 지역도 명승지 지정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파령산은 국내 최대 편백림이 있습니다. 416헥타인데요. 여기를 그 테라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힐링 체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육성해 나갈 거고 앞으로 또 그 영남 그 용바위라든지 더 활개바위 같은 데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용바위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 모노레일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다음 스카이워크도 내년도에 본격적 공사가 들어가고 하면은 아마 전 세대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그 관광 명소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걸로 그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전에 이제 교통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광주에서 이제 나로우주센터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하나 리조트 관계자를 우리 국회에서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고흥 녹동항을 중심으로 해서 소록도 이쪽 일대가 하나라는 그 상품이 들어와서 리조트라든가 호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적지다. 네. 그래서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네. 진짜 갔다 왔더라고요. 예.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접근성이다. 네, 그렇죠. 이제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제되다 보니까 이 소극적이고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금 주저주저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주 급선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여수에서 고흥으로 오는 것은 지금 이제 2027년 정도 되면 화태 네. 백야 다리가 연결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되면은 조금 그쪽 활로가 트일 것 같고요. 네. 관광객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27년까지 이제 그 부대 그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빨리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점암에서 팔령대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빨리 개선돼야 되고 또 화양에서 돌산으로 가는 그 다리를 화태백야를 그쵸. 다리를 네. 연결하는 데가 빨리 네.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광주 고흥 나라우주센터로 이 도로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또 엊그제 우리 김민기 국토위원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용역이 발표가 되면은 좀 선도적으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고속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첫 삽을 빨리 뜨자 이렇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남열에서 네. 남열지구가 지금 이제 거기 다리가 연결이 됐고 네. 연도교가 연륙교가 연결이 됐고 이제 이 남열에서 녹동으로 이렇게 이어내는 이런 도로망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면은 관광이 훨씬 더 좋은 순기능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선은 뭡니까 팔령대교에서 네. 팔령대교에서 진입하는 것이 이제 우선 제1차적인 우선이죠. 과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녹동항으로 오는 도로를 예. 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 공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는 게 아니고 좀 이 해안도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꾸며서 올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고흥하면은 또 취약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네. 그 정주 여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이런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도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또 고흥군도 오랫동안 고심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나요, 최근에? 네, 우리 금년 1월 기준 고흥군의 어떤 주택 보급률이 약 95.6%입니다. 근데 사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2% 정도 되니까 한 낮은 수준이고 특히나 이게 지금 문제가 단독주택이거나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거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실 정책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스마트홈 혁신별의 청년 교육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주 여건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바로 주택으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 정주권 개선은 고흥군의 제1과제다. 이제 저희들 그런 군정이 제일 기조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행히 권역별로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양읍에 있는 관리 지역에 약 한 30%의 청년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네. 또 저만면 지역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한 45호 정도, 고흥읍의 서초교도 한 70호 정도, 그리고 거금도에는 또 한옥형 독일마을이 한 100여 호 정도 민간 투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26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을 500호까지는 저희들 확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젊은 우리 청년농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이 유입효과, 그다음에 우리 들어온 산단이라든지 국가 산단이 조성되면은 분명히 젊은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주는 것이 바로 고흥의 인구 정책이 가장 최우선점이 아닐까. 그런 기조 아래 우리가 하나하나 내실을 기해서 준비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흥 관광 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하시는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승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해외로 나가는 이 관광객 수가 2,8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 적자도 10조 이상 이렇게 이 적자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정부가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정부,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해서 국내에다가 좀 이 기업들이 좀 투자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 지자체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힘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해외로 나가는 이 관광객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런기 실장님 마무리 네. 말씀하시죠. 네, 민선 8기 고흥군정은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이 군정 목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우주 산업과 드론 그리고 스마트팜 밸리를 핵심 미래 전략 사업을 육성 중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저는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연계하는 관광 활성 방안도 우리 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주와 드론이라는 최첨단 테마형 산업과 그다음에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어떤 고흥의 생태 친화형 관광이 어우러진다면은 이는 아마 전국에서도 오직 고흥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온이원 고흥의 매력적인 관광지로 저희는 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이 사실 즐길 거리하고 잘 곳이 대형 숙박업소 부재가 사실 저희 한계였거든요. 다행히 주식회 LF가 약 2,000억 규모의 휴양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히엔 아일랜드에서도 5,670억 규모의 또 해양 예술랜드도 지금 토지 매입했는데 두 곳 다 한 70%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결과물이 나타날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즐길 거리, 머물 거리, 먹거리, 잘 거리라는 어떠한 그런 수요자 측면의 어떤 그런 기반시설 구축된다면은 10년 후 관광 1천만 시대는 반드시 온다. 저는 기대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언제라도 공에 오시면은 기대보다 더 큰 만족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만큼 준비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항상 공을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남 국회의원, 최남규 고흥군 관광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간 고속열차 SRT는 고흥군의 내년이 기대되는 2024 방문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드론과 우주항공이라는 첨단 산업이 천혜의 자연 생태 관광과 어우러지는 도시. 내년에 전국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고흥을 찾아와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